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헌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헌재나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있는 속전속결의 모습, 이 모습과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거는 뭐 비교가 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였나요? 9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가지고 당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인물이다, 야당 대표다라고 하는 이유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모든 것들이 발부가 다 됐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법원이 헌재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딜레이 시킨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무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놀랍게도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소식을 갖다가 동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번에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거 그거를 각하하기로 결정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랑 엮여 있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9년 6개월이나 1심에서 나왔던 중요한 사안이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기각이 됐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 결정이 났다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처럼 얼핏 들립니다. 근데 문제가 이 내면의 얘기를 갖다가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게 지금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일단 그 각하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런 어떤 소송 그리고 또 요청 이게 기본적인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송거리가 안 된다. 이거는 무슨 뭐 요청거리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각 인용 결정도 내리기 전에 각하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 각하 결정을 내렸으니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법원의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해당 법관들이 자리를 옮긴 탓에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 원래 이제 그 이재명의 저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였죠. 그 이재명이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기피 신청까지 했던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개딸들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내려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이재명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이미 뭐 맡고 있었고요. 당연히 그러면 두 사람은 공범이니까 이화영이 9년 6개월 나왔으면은 이재명도 어떻게 되겠어요? 9년 6개월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진우를 피하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기피 신청이 각하가 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법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해당 법관들이 자리를 옮겼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기피 신청한 거를 갖다가 따지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신진우를 피하고 싶었는데 법원이 알아가지고 정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신진우를 딴 데로 보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기피 신청 자체를 갖다가 따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대북송금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각하가 됐다. 드디어 법원이 뭔가 정상화가 되고 법원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문제도 이 완전 줏대를 가지고 속전속결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땠던 겁니까? 그쵸? 이재명이가 그토록 무서워했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데로 지금 이동하게 되면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문제는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사님이 맡게끔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요. 판사님이 만약에 뭐 이게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이제 재판부가 오겠죠. 그럼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거 살펴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으면서 얼마나 또 이게 지체가 되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는 어때요? 지체가 되고 자시고가 없죠. 왜? 애당초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1심 재판을 전부 다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그 내용이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대해서 1심과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2월 전에도 금방 이 재판을 갖다가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재명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2월만큼은 좀 시간을 늦추자. 왜? 2월 달에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으니 2월까지만 시간을 끌어가지고 2월 달에 신진우가 이런 식으로 딴 데로 뭔가 자리를 옮길 때까지만 기다리자. 이 전술을 썼던 것인데 그대로 지금 이제 걸러 들었던 겁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간을 또 끌었는지를 보니까 12월 3일 날, 12월 13일 날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가 된다면서 대북송금 혐의를 담당했던 형사 11부 신진우 판사를 포함해 가지고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갖다가 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61일 만인 지난 11일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2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던 것 자체가 코미디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으면은 왜 이거를 2개월이나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일주일, 2주 만에 그냥 각하 결정을 내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북송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작년 6월 달에 기소가 됐으면 지금 몇 개월 시간이 지나 한 8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 기간 동안 지금 헌재와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 속도의 반만큼이라도 썼으면 8개월 내에 이미 2심 재판 결과가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8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에 대한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 4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 공판 준비 기일은 본재판이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준비 기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4번 정도만 진행을 했을 뿐이지 다른 정식적인 재판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법부가 진정성이 있다, 진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 그리고 또 구속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형사소송법까지도 예외로 하면서 진행을 시켰던 그 사법부가 왜 이재명한테는 이렇게나 간단한 기피 신청 각하 결정조차도 2개월 가까이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며 8개월 가까이나 공판 준비 기일을 4번만 하고 사실상 정식 재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냐고요. 애당초 이재명 측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포함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냈던 사유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뭐 그때 뭐 술자리 회유다 뭐다 그런 뭐 이렇게 잡소리 같은 거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또 몰라요. 근데 뭐 상상력도 부족했던 것인지 이번에 그냥 정실주 놓고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렸는데 이때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냐? 그럼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의 사건을 똑같이 맡게 된다면은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다. 도대체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맨날 민주당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애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개쌉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 살다가 공범이 두 사람인데 그러면 공범으로 엮여 있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범죄에 엮여 있구나를 반성해도 모자를 파네. 공범인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공범으로 지금 여겨져 있는데 한 놈을 유죄 때렸다라 그래 가지고 다른 놈을 유죄로 때릴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개떡다기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에. 그리고 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하다가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재의결을 한 거 그것만 가지고서도 고민정이나 천하람이나 무슨 뭐 이상한 애들 튀어나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막 치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이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정치화를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냥 보자고요.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미 1심, 2심까지 다 나와 있는 마당에 똑같은 공범이라고 여겨지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8개월 동안 정식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버티다가 결국에 지가 원하는 대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딴 데로 이제 정근 가게 됐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도대체 정의로운 사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공범이라고 하는 이화영은 중형이 선고가 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닐까? 제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손발을 맞춰 주니 정말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꼭 지켜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